Only met on the weekend. Said I'm not catching feelings. Oh, I guess. 네, 오늘의 강사 안경은입니다. 네, 마이크를 잠깐 끼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다가 끼라고 했으니까 말을 잘 들어요. 위로 올려주세요. 아니, 여기 단추구멍에다 하라고 했어. 그래요? 매번 이 자리에 오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열심히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또 아시는 분들만 있어서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첫 화면 볼게요. 노화 선택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옛날에는 노화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엄마랑 시골길을 깜깜한 밤에 가로등도 없고, 시골은 그렇잖아요. 진짜 암흑이잖아요. 걸어가면 엄마가 귀신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길을 갈 때 너무 이 무서움이 많아가지고 엄마가 귀신인가 아닌가, 뭐 귀신일 수도 있어. 엄마가 앞에 가면 뒤에 오면 귀신일 것 같고, 앞에 가면 또 내가 무섭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럴 만큼 나이가 들면 그냥 죽는구나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시대가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노화는 선택이라는 게 이제는 느껴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나이 50살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안 늙고 있잖아요. 그죠? 그 비밀을 오늘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위에 상이 스폰서님들 속에서 가져온 건데요. 하루에도 이렇게 두 갈래의 갈림길 선택의 순간이 수십 번, 몇천 번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부터 눈이 오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나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갈림길에 섰던 적이 다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 잘된 선택일 수도 있는데, 잘못된 선택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순간에 매 순간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잘못됐다라고 인지가 되는 순간 내가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보다 앞으로 열심히 달려서 그 오른 지점까지 돌고 돌겠지만 남들보다 바른 선택을 한 사람보다 2배, 3배 달리면 꼭 그 꼭지점에 빨리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이 길을 딱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늘 어렸을 때 선택을 했을 때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지만 그거를 후회보다는 내가 매 순간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포근한 생각도 들고 기분이 좋아지는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아요. 나를 이긴다는 의미가 일반 사람들은 독하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일이든 하기 싫은 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매 순간 내 스스로에게 지지 않고 해야 하는 걸 하는 사람, 또 해내는 사람으로 평생 함께할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뉴스키너 안경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이스토리를 하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위에서부터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사진들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되게 우리 아이들과 뮤지컬 같은 것도 자주 보러 다녔었고, 콘서트도 자주 다녔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걸 경험하게 해주려고 열심히 살았고, 또 저희 아빠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서 새벽 4시, 5시면 되면 아빠가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제가 참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는데, 20대 초반에 너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아빠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완전 무수리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 세상에 이제 딸이 하나라 엄마가 하나 남겨졌는데, 내가 엄마를 아빠처럼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20대 초반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돈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열심히 모으려고 노력을 했고, 열심히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불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순간 제가 꿈을 포기하고 돈 버는 일에 전념을 하게 돼요. 그래서 30대를 정말 열심히 살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그 순간 솔직히는 행복했어요. 돈이 자꾸 벌리고 내가 그 돈을 불려놓는 거에서 만족스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40대 초반이 가면서 무언가 나이가 먹어가는 시점에서 돈은 벌리고 있는데 정말 안경은 너 행복하니? 라는 저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봤던 것 같아요. 일요일날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문득 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돈은 있는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지내는데 뭔가 왜 공허하고 허전하지? 이런 생각에 나 이러다가 그냥 늙어서 죽을 때 나 후회하면 어떡할까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 이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 돈 안 벌고 집에서 아이들하고 현모양처로 집에서 잘 지내면 안 될까? 이랬더니 남편이 월요일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돈 벌어 갖고 오라는 거구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저희 남편이 저보다 돈 욕심이 더 많았던 거죠. 그 누리던 거를 다 버리기가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상을 내가 이제 투정을 자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밥상을 차려놓고 출근한 거를 보면서 나 이렇게 돈벌레처럼 돈만 벌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왜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회사도 좋고 다 좋았었는데 돈도 많이 버는 건 맞는데 결국 내가 늙어 죽을 때 이 회사가 내 것이냐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너가 따로 있잖아요. 그 오너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무언가 결과물을 이루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온전한 100을 내가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숫자로 살았던 사람이라 그 100이 내 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순간 제가 어리석게 생각을 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아까 오전에 강의 속에서 사사분면 안에 제가 속해 있었더라고요. 자영업을 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이 회사에서 이런 삶 속에서 열심히 사는 만큼 내가 자영업을 하면 나 이거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만심과 교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을 차리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사람들이 진짜 그만두면 안 돼, 너는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잖아. 60살까지 있으면 내 이 회사 절반은 너한테 줄게. 이런 대시도 받았는데 그게 싫었어요. 절반이잖아요. 저는 100을 갖고 싶은데 50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 예뻐지는 거.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거. 그때는 젊어진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그냥 예뻐지는 거 막연하게. 그래서 이제 뷰티 업계에 들어가서 그 열정을 쏟아 부은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이 수없이 많은 자격증들을 다 따면서 이렇게 대상도 받고 또 업스타일이고 뭐 헤어 자격증은 물론 피나그 노력해서 따기 힘들다는 그 와중에서도 저는 업스타일 1급까지 딴 사람의 1년 안에 이게 저희 아들이에요. 제가 메이크업 배울 때 시험 그 안에 이렇게 노인 분장을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어디다 연습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제 허벅지에 눈썹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밤새 새벽 3시 4시까지 이 시험을 보려고 제 얼굴에다 하물며 얼굴에다까지 그려대고 피부가 고장이 나든 말든 일단 나는 합격을 하고 봐야 되겠다. 이 많은 자격증들을 내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그렇게 하늘을 찌를 정도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루고 나서 학원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미용실에서 손님들을 맞아서 머리를 깎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스폰서님을 만났어요. 왁싱을 배우고 똑같은 피부 구조를 배우는데 누군가는 털을 뽑아서 12번을 뽑으면 털이 나지 않는다라는 게 왁싱의 원리예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서 탈모 두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되게 아픈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또 미용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정신병원,
군부대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정신과 쪽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빠지고 그 사람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고 그 정신줄을 놓은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가면 봉사활동을 가면 저 머리 고데기를 이렇게 말아주세요 막 이러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정말 이렇게 소중한 건데 누군가는 미쳐서도 이뻐지고 싶은데 거기에 하물며 내가 털을 뽑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가 탈모드피를 접하게 되면서 올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봄블리스가 탄생이 됐고요.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었고 스폰서님 만난 것도 행복했어요. 그 속에서 제가 공부를 더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한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직장생활 어머나 네. 비포 애프터 사진입니다. 제가 위에 이쁜 사진을 놓은 거는요, 위에부터 예전 사진을 놓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나름 되게 예뻤다고 생각한 그런 저만의 착각 속에서 살았었고, 이때는 사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뭐 피부과, 아까 우리 친구인 백화점에서 만났던 친구, 제가 VVIP여서 제가 한번 오면 전 매장의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지 않는데요. 저는 저번 강의에서 알았어요. 제가 그러고 살았었구나. 그거를 그 행복이 그때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행복이 더 커서 그 행복이 정말 0.01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화점쯤은 저한테는 이제는 가지 않아도 되는 곳, 내가 그것보다 더 큰 뉴스키너가 되고 있어서 그 행복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1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를 제 친구가 저번 주에 강의를 하는 그 속에서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생활이 그리웠다면 나 백화점 가서 다시 명품 가방 쓰고 다니고 그렇게 VVIP처럼 차를 그냥 대주고 내가 그냥 바로 일반적인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VIP 룸으로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다시 하고 싶었을 텐데 1도 그 생활이 그립거나 다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죽기보다도 싫을 만큼 그 생활들이 저한테는 잊혀진 시간들이더라고요. 뭐 그때 뭐 불행했다기보다는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이 너무 행복이 커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 순간이 되어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들면서 사실은 임상 사진을 전혀 갖고 다니지 않았는데 그냥 뭐 갖다 놔도 임상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임상이 되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제가 무언가를 너무 많이 달라져서 예뻐진 거 맞죠? 네. 넋이 나가셨는데 이전에는 어디였지? 저는 피부에 홍조가 너무 강했었고 너무 달라졌다. 이것도 진짜 뭐 성형외과 피부과에 뭐 찢는 거 빼고는 겁이 나서 빼고는 진짜 처발 막 이렇게 하고 다녔던 때였어서 홍조가 너무 트라우마처럼 싫었었어요. 저는 찬바람이 나거나 열이 나거나 하면 이렇게 붉게 나오는 건데 이것도 아까 이경임 사장님께서 이 사진을 제가 동안방에 직고프티에 올렸는데 사장님 그거 맨 얼굴로 나가신 거죠?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눈썹 봐보세요. 화장한 거예요. 눈썹도 예쁘게 그렸었죠. 화장을 하고 입술만 안 그린 것 뿐인데 이렇게 홍조가 올라온 게 티가 날 정도로 진짜 제가 많이 변했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사무실 제 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얼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 써먹도록. 밑에는 홍조가 있는 거 같고 위는 네. 근데 저는 이 뉴스킨 저희 제품이 전체를 다 쓰기도 하지만 인케어 아웃케어가 같이 된 거에 이런 효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추운 겨울이 됐을 때 이렇게 이게 홍조가 지나면 펄이 둥둥해갖고 막 울긋불긋해져서 꼭 수술 환자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친구가 저번 주에 그 얘기, 너 맞아, 내가 너 처음에 만났을 때 여기 볼이 빨개가지고 이랬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진짜 그랬었구나. 근데 이렇게 나름 뭐 찢는 거 빼고 피부과 빼고 다 빼고도 내 스스로 이렇게 선택한 거에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라는 거에 조금 오지단한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서 자, 영상 한번 보고 허용 갈게요. 기술을 넣는 소지 검출됐습니다. 업체들은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환불해주기로 했지만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소비자들은 많이 보셨죠? 이 화면. 놀랐습니다. 이거 끄면 끝. 아리따움의 컨실러 제품과 스킨푸드의 립라인 끊을게요. 보셨으니까. 저는 요때 이런 화장품을 쓰지 않고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물론 사서 썼었겠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아까 아침에 강의하셨던 것처럼 화장품은 그냥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고, 비싸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썼던 화장품을 가져올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갔다가 여기 보면 놀라실 것 같더라고요. 크림 하나에 막 100만 원이 넘는 크림을 막 집에다가 3-4개씩 쟁여두고, 화장품 매니저가 대용량이 들어오면 VVIP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요. 그러면 한국에 5개가 들어오면 제가 2개를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화장품을 쟁여놓고 썼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어저께 바로 한 말이에요. 돈질환하고 살았구나. 정말 어처구니 없이 남 좋은 일 하고 살았구나. 돈을 쓸 줄 몰랐었네. 이런 걸 보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다음 화면 갈까요? 이거는 여성분들 유목잡을 뿐입니다. 이것도 많이 보셨죠? 비싸니까 좋을 거야. 끊을게요. 기대하면 하는 네. 저렇게 그냥 비싸면 좋은 줄 알고 세상에 사서 썼던 화장품들이 저렇게 사람을 뒤통수 치는 상황이 일도 되돌아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선택한 화장품을 지금부터 뉴스킨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믿겨지지 않았었어요.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고 나쁜 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믿었던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화장품을 버리지도 못하고 창고에 아직도 쟁여놓고 늘 제가 보면서 왜 안 버렸냐면,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구나. 돈을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모은 것도 모은 거지만 이렇게 흥청망청 안 좋은 사람들, 남 배불리는 거에 썼구나를 창고에 내려가서 주차장을 갈 때 저희 집 창고를 지나가는데 늘 이렇게 보면서 느껴요. 내가 다시 저기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 전진만 해야 되겠다. 저희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는, 이게 처음에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아까 전에 제 비포 애프터 사진 보셨죠? 그거를 볼 때마다 나쁜 게 있구나 를 느끼게 하는 사진입니다. 회사가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건 없다라는 이 글자가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한 5-6개월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발만 걸쳐놓고 스폰서님 따라가면 무조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변화되는 제 모습과 이제는 내가 이런 부분을 사명을 갖고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를 느끼는, 이 회사가 정말 내 노후에 한 줄기 빛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살을 받았을 때 나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나 그래 잘했어 하는 걸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면서 이 문구가 저한테 들어오고 이 스토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크리미 클렌징 할게요. 오늘은 안 해주세요? 오른쪽 발라줘. 아니, 편한 쪽 해주세요. 오늘 안 해드린다고? 자, 아침에 크리미 클렌징 항상 다들 하시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콩 성분이 들어가 있고 감초 추출물, 해조 추출물, 수족 추출물이 들어가 있대요. 콩 추출물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민감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자연 성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민감성의 악건성이었는데 이렇게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주는데 민감성 피부에 딱 맞는 거여서 처음에 제가 이거를 일주일에 한 통씩 썼어요. 수분을 계속 채워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을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밀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채워지면서 병에 물을 채우듯이 채워줬더니 나중에 토해내는 그 순간까지 제가 바르고 나니까 제가 늘 시달렸던 건 각질,
그 다음에 이런 입 주변에 뭐라고 해야 되나 거짐처럼 이렇게 예. 그 좋은 화장품을 쓰는데도 늘 그걸 달고 살았는데 이 크리미를 쓰는 일주일 후부터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아 이게 정말 저한테는 없어서 안 되는 거구나를 화장하셨나요? 살짝. 아 그럼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 발라주세요. 감초 추출물은 항염 효과가 있다고 해요. 피지 조절과 건성과 피부염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고 색소 침착과 피부 변색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자랑이라서가 아니라 제 어렸을 때 별명이 깨순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티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지금은 상상을 안 가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제 동창이 한번 오는 별명이 뭐였었냐고 한번 물어보면 딱 빨간 머리 애니였었거든요. 제가 머리가 약간 빨간빛에 여기 이렇게 잡티가 있어서 주근깨가 있어서 빨간 머리 애니였는데 그게 잡티가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그래도 그 도미노 크림? 써봤어요. 저도 그거를 써봤어요. 그 도미난지 도미논지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주근깨가 너무 없애고 싶은 거예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피부과를 아무리 다녀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는데 요즘에 맨 얼굴로 나가도 그냥 피부 좋다는 소리 되게 거짓말처럼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제가 오늘은 조금 요 앞에 쓰느냐고 누르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피부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해조 추출물은 수분 손실을 억제를 한대요. 그래서 수분을 꽉꽉 채워주는 역할을 해서 어떤 것을 기초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크리미를 꼭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바로 바르고요. 그거를 지우고 그 다음에 제가 클렌징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째는 자연적인 피부 보호막을 지키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의 산도를 지키자입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으로 이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부의 산도인 약산성을 지켜주시는 게 가장 건강한 세안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약산성과 알칼리성 약산성. 네,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알칼리성을 조금 선호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정력이 높고요. 거품이 풍부하고 뽀득뽀득한 느낌이 바로 알칼리성 이제 세안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뽀득뽀득이라는 것은 사실 세정이 잘 되었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우리 피부에 갖고 있는 아주 건강한 지질이라든지 요거 방송 많이 보셨죠? 네. 저희 피부는 약산성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약산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연보습인지 강제보습인지, 그 다음에 증량제를 어떤 거를 썼는지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요 리트머스 종이 아시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약산성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종이인데요. 저희 피부는 4.5에서 6.5 사이의 약산성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저희 피부를 보면 제가 처음에 스폰서님을 만나서 스폰서님을 선생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탈모드피를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요거는 왁싱 할 때 원리하고 똑같은데 정반대거든요. 왁싱은 뽑는 거라서 모공에서 털을 뽑아주면 12번을 왁싱을 정기적으로 하면 털이 절대 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모공에 핏줄과 연결이 돼 있어서 피를 먹고 자라는데 그걸 계속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얘가 굶어서 죽어서 여기가 쪼그라들어서 털이 나지 않는 원리를 왁싱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거를 배운 뒤에 제가 스폰서님을 만나서 두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털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앞으로는 밥을 주지 말고 굶겨주기면 안 되겠구나를 정반대로 알게 되면서 두피 관리에 대한 게 머릿속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피부는 털구멍과 땅구멍 두 가지 구멍이 있죠. 여기서 털구멍에서는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머리 기름진 분들 많으시잖아요. 기름과 땀이 합쳐져서 천연 보호막을 이루는데 그거는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제가 오늘 약산성 테스트를 보여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비누하면 뉴스킨 제품을 다 쓰고 계시죠. 전에는 저는 뉴스킨 제품을 1도 몰랐던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물론 비누를 사서 썼겠죠. 향도 좋고 너무 좋은 러쉬 비누를 제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두 개가 아닌 막 40개, 50개씩. 1층, 2층, 3층에 막 30개씩 쟁여놓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다 이걸로 온몸을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충격이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데 되게 간단하면서도 남들은 이게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약산성 테스트를 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온몸을 샤워를 했다는 거. 아직도 있기는 있는데 방향제로 쓰고 있고요. 또 속옷 바는 용으로 아직도 쓰고 있을 정도로 얼마나 그렇게 쟁여놨다는 소린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다. 히트모스 좀. 우리가 먹는 물은 서울 수돗물은 무엇일까요? 약 알칼리. 네. 지금 제가 여기 수돗물을 떠났어요. 어디 볼까요? 우리 수돗물이 약 알칼리가 나올까요? 저는 이 수돗물을 가끔씩 이제 고객님들 만나서 대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 알칼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약산성이 나와버려요. 수돗물에 왜 그럴까요? 잘못한 걸까? 우리 수돗물은 좀 정상인 것 같죠? 약 알칼리. 자, 우리 피부는 4.5에서 6.5인 약산성이고요. 저렇게 알칼리성으로 가면 빨래비누, 그 다음에 약산성으로 가면 식초. 어렸을 때 무좀 겨울에 걸리면 식초물에 담근 거 아시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살균 하려고. 네, 살균 하려고. 이제 테스트를 해봐 드릴게요. 제일 먼저 저희가 늘 쓰는 빨래를 하는 요즘에 빨래비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빨래비누는 어떤 성분인가? 비누가 묻어서. 빨래비누입니다. 우리 여기 모델분 피부 약산성 맞죠? 요게 빨래비누예요. 빨래비누는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물기가 한번 묻으니까. 제가 늘 쓰던 러쉬비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바로 옆에. 향이 여전히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었거든요. 예쁘게 빨래비누가 나옵니다. 너무 좋은. 또 아이들 키워보신 분, 궁중비책 되게 유명하죠. 알고 계시나요? 네. 저는 이거를 쓰진 않았어요. 뭐 그냥 나름 외국에서 갖다 썼는데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자, 궁중비책. 전 이 궁중비책이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비누에 애기 못 써 이랬더니 아유 두말하면 잔소리지 궁중비책. 언니 그거 안 쓰면 그거 모르면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거를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거는 비교를 어지간하면 안 하고 싶은데 A사 거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타사는
꿀비누. 뭐 역할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죠. 그러면 저희 뉴스킨 제품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약산성입니다. 제가 이런 비누들을 쟁여놓고도 쓸 수 없는 이유가 이거이기도 하고요. 또 조금 나름 그러니까 좀 결벽증 같은 게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빨래비누를 아이들을 키울 때 빨래비누를 이렇게 빨라서 삶잖아요. 그럼 바로 제가 탈수를 해서 널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애들 피부에 닿으면, 저희 딸아이가 아토피였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이 될까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그 성분이 안 좋다는 걸 알아서 제가 물에 하루 저녁을 담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래비누 그게 도끼가 빠지면 그 다음에 짜서 널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알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빨래를 하고 그냥 아이들 쓰는 걸 이걸로만이라도 이렇게 헹구기만 했었더라도 얘가 다시 이렇게 약산성으로 환원이 되는데, 그거를 몰랐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속옷 같은 거는 바로 피부에 밀접이 되는 거는, 저는 저희 이 뉴스킨 바디바 비누를 한번 헹군 다음에 아이들이 입히는 거는 입히고 하거든요. 자, 닦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건 모낭충인데, 혹시 모낭충은 다 알고 계시죠? 피부에 살고 있는, 같이 공생공존하는 벌레예요. 지금도 저희 몸에 있을 거고, 잠자는 시간에 내려와서 각질이나 이렇게, 제가 뒤에 사진을 크게 하나 갖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머리 털, 온몸의 털 속에 보통 5마리씩 들어갈 수 있대요. 5마리씩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땀 구멍 자체가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땀구멍이 넓으신 분들은요, 그 안에 5마리씩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모낭충은 약산성 4.5에서 6.5 사이에 있는 제품을 쓰면 그냥 기절한대요. 죽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4.4에 들어가는 구간에 들어가면 이 모낭충이 죽는다고 해요. 근데 저희 바디바 비누가 약산성 4.4거든요. 그래서 이 모낭충이 다 죽어요. 제가 미용 쪽에서 공부를 하면서 왁싱을 하거나 반연구를 하거나 이럴 때 제가 저만의 노하우를 터득을 한 건데, 뭐냐면, 왁싱을 하면 피부가 탈각이 되거나 천연 보호막이 해체가 될 거 아니에요. 털을 뽑아내는 속에서. 그때 고객님들을 돌려보낼 때, 오늘 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베갯잎이나 이불을 깨끗한 걸로 하시고, 사람들과 접촉하지 마세요. 공중 목욕탕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약산성 비누를, 이 바디바를 보내드리고 이걸로 샤워를 하세요 하면 크레임이 걸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바는 왁싱이나 미용 쪽에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거고요. 제가 두피 관리를 배우면서 염색을 하거나 이렇게 미용을 파마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50이라서 염색을 2주에 한 번씩 염색을 하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염색을 하고 물을 들이고 바디바 비누로 머리를 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성분이 내 두피에 껴있을 건데, 그거를 빼내고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없는데 딱 유일한 거, 약산성 바디바라는 거. 요 약산성 바디바로 하면 그 속 안에 있는 독소도 빼주고, 또 가려움증이나 트러블이 일어날 일이 전혀 없어서, 저는 염색을 하고 나면 꼭 이 바디바로 머리를 감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모낭충을 없애는 방법은 이제 인지가 되시죠? 간지러우신가요?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요거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증량제인데요.
저희가 쓰는 화장품에는 주성분 40%에 알로에베라 60%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 화장품에는 주성분이 20%이고 미네랄 오일이 80%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미네랄 오일은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시죠? 이 미네랄 오일 석유에서 추출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 아이가 피부를 덮었을 때는 숨을 쉬지 못하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몸을 땅 속에다가 묻었을 때 피부가 죽으면 숨을 못 쉬면 죽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로 미네랄 오일이 들어가 있는 걸로 피부를 덮어버리면 숨을 쉴 수가 없고 피부가 죽어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여태 이게 들어간 제품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 악건성이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게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토피도 물론 저희 딸아이가 아토피인데 이제는 그게 거짓말처럼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토피가 지나면 여름에 햇빛이 강하게 세이잖아요. 그러면 백티처럼 허옇게 바뀌면서 이게 점처럼 착색이 돼요. 검게 착색이 되는 것도 무서운데 백색으로 착색이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백색으로 착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피부색보다 허옇게 돼버려서 이게 되게 보기 흉하게 돼버리는데 그게 진행이 돼서 피부과에 갔더니 선생님이 이건 고칠 수가 없대요. 백색으로 변해버린 것. 근데 바디바로 샤워를 시켰더니 3년째 쓰고 있는데 그 백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효과가 벌어지더라고요. 물론 인케어, 아웃케어가 같이 동반되기는 했는데 저는 저희 집에는 그래서 이 바디바 비누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 석유에서 나왔다는 증명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이 오일은 자연보습과 강제보습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실험을 보여드릴 건데 약간 불장난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미네랄 오일이고요. 미네랄 오일 성분 뒤에 한번 다들 보셨죠? 여튼 자, 요거는 미네랄 오일이고 요거는 저희 오일을 알로에베라가 증량제로 들어간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네랄 오일, 석유라고 했죠. 이게 미네랄 오일이고 저희 오일이에요. 석유 오일은 불로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끓음이 많이 나죠. 한번 볼게요. 이게 미네랄 오일입니다. 이렇게. 아니, 물에다가 담갔어요. 지금. 겁나서. 저희 오일은 뭐 끓음이고 뭐고 불 붙지도 않죠. 향이 고소해요. 아이고 코너. 아이고야. 머리카락 타요. 저러다 코 탄다고. 끓음이 전혀 없어요. 놀랍죠? 코 탈 뻔했어요. 아니, 향이 고소하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맡아보는. 네, 그러네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항산화 실험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거 다들 아시죠? 매번 보시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되게 특별한 거였어요. 왜냐면 해외에 1년에 제가 한 두세 번씩은 아이들하고 해외를 나가는데 제일 많이 사갖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선물하기도 좋고 우리나라는 또 동방예의지국이라 빈손으로 오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선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요거를 되게 많이 사갖고 다녔었거든요. 네. 병이 여기다 요걸 물을 써서
제가 이걸 차고 있어서 물 좀 담아주세요. 포비돈 아시죠? 저는 포비돈을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곱게 자라가지고 엄마가 뛰어놀지 말아라 그러면 안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다친 적이 없는데 우리 딸내미가 어렸을 때 밖에만 내보내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는 정도가 심해가지고 갈고 와요. 갈고. 이게 종아리를 매번 갈고 오는 거예요. 모질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 딱쟁이가 앉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큰애를 엄마가 키워주셨거든요. 시골에서 노인네라서 매번 이거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럼 딱쟁이가 내려가 있으면 2주에 한 번씩 애를 보러 내려가면 딱쟁이가 거기 꾸덕꾸덕꾸덕하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실험을 보고 알은 게 이 포비돈이 상처를 산화시키죠. 딱쟁이를 앉아서 탈각을 시켜서 그 피부가 그러면 살아있는 피부일까요? 죽어있는 피부일까요? 죽어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실험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포비돈을 가져온 거예요. 물은 저희 피부 맑은 상태를 말하고요. 이 맑은 물에 산화제를 넣어 볼게요.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뭐 시골이나 요즘에 시골이나 뭐 서울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스팔트, 뭐 공장, 오염, 뭐 피부에 나가면 어쩔 때는 저희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클렌징을 하려고 하면 여기가 썩억썩억하게 이렇게 막 모래알처럼 뭐가 막 껴있는 것도 손에 이렇게 닿을 때도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가 너무 지저분해져 있고 더럽혀져 있고 공기 오염도 많은 상황 속에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집에 들어가 있을 때만큼이라도 좋은 제품으로 내 피부를 말끔하게 씻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요거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동일하게 넣겠습니다. 이거는 비타민 저희 180도 워시인데요. 제가 아침마다 쓰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깝다. 손이 커요. 자, 요거는 동방예의지국인 사돈의 팔촌까지 선물을 주는. 어떨 때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이거를 5개씩 선물을 한 적도 있어요. 비교되시죠? 또 다른 거는 계면활성제 때문에 제가 계속 흔들어 볼게요. 얘가 거품이 폭파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세히 다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하얀 찌꺼기도 굉장히 많이 그 밑에 보이시죠? 찌꺼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내 피부를 막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저는 늘 이거를 본 순간부터 이거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근깨가 없어지고 피부가 맨질맨질해지면서 자연 보습이 되고 숨을 쉴 수 있어서 땀구멍이 줄어들고 제 자랑 같지만 피부가 피부 미인으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크리미 클렌징 했으니까 요 화면 한번 보실게요. 딥 클렌징인데 저희 루미스파예요. 크리미 클렌징과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짝꿍이고요. 각질을 루미스파로 이렇게 시원하게 저희 모델분을 오늘 반쪽을 해드릴 건데 놀라운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요 화면도 한번 볼까요? 딥클렌징도 되는데 피트니스 피부 운동을 시켜주는 거라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쓰시면서 얼굴을 운동시키는 제품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몸 밑에 이런 몸들 뼈 이런 거는 운동을 시키는데 피부를 운동시키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는 제품이라 한번 담아봤고요. 자, 지금부터 루미스파로 클렌징을 하겠습니다. 헤드는 이렇게 노멀과 부드러운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서 부드러운 헤드가 있거든요. 부드러운 헤드. 네. 제가 노멀을 안 갖고 오고 아크네를 가져왔는데 여드름성이거든요. 종류별로 있어요. 거품이 조금 덜 나기는 하는데 자, 오늘 모델 분수의 셀프 케어를 네, 안쪽만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루미스파는 4주 사용 후 10가지 항목 만족도 평가를 했는데 100% 만족도가 나왔어요. 저는 이 100% 만족에 제가 체험을 한 결과는 정말 100% 만족인 것 같아요. 늘 리프팅이 되면서 피부가 쫀쫀해지고 운동이 돼서 아예이오를 자연스러운 미소를 낼 수 있고요. 특히 셀프. 네. 제가 써본 임상으로는 저는 손을 많이 쓰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이 루미스파로 손을 하잖아요. 제가 방아쇠 증후군이 있거든요. 근데 루미스파로 아침에 이게 뻑뻑 하면서 뚝뚝 소리가 나는데 루미스파를 하고 나면 이게 완화가 돼요. 그래서 이 손에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우리 아들 성장통에 갈바닉을 많이 썼는데, 갈바닉 하기 전에 루미스파를 해주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효과를 많이 보고 100% 만족하는, 저는 거기에 100을 더해서 200% 만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딥클렌징 효과가 이렇게 사용 전과 사용 후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요. 각질이 개선이 되고 거칠기도 감소가 되고, 세정력은 물론 임상 실험이 이렇게 다 거쳐서 나온 제품이고요. 10가지 항목 만족도 평가에서 100% 나왔다는 거, 여기 손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손으로, 저는 손을 아침마다 늘 하는데 이분도 손을 해보셨던 모양이에요. 손이 나이 먹으면서 더 많이, 손이 제일 먼저 늙는다고 하죠. 손 자주 하세요, 루미스파?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손이 예뻐지고요. 손이 늙는 게 너무 싫고 싫으신 분들은 손 꼭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목도 너무 좋아요. 목도 개선이 되고요. 임상 실험이 다 거친 제품이고, 이렇게 앞서 강의에서 보여주셨는데, 저희 제품은 전 제품에 에이즈락 블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되고 딥클렌징도 되지만 에이즈락 성분 때문에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젊음을 92% 복원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에이즈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 저희 특허난 제품이라 유일하게 뉴스킨에만 있는 제품이죠. 쓰고 싶으시죠? 거봐요. 손을 해보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저희 에이즈락 블락이고요. 특히 TR90은 정말 인케어, 아웃케어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어서 자랑을 좀 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와서 놀랐는데, 제가 이 치마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입던 스커트예요. 근데 그냥 한번 입어볼까 했는데 입었는데도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젊어진 거 맞죠? 네. 92% 갔네. 네. 8%는 제가 운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0% 효과를 보는, 저는 92%가 임상에서 92%라고 하지만 100%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침에 본 제품이죠. 저희 에이지락 블락을 3개월 쓰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는 필요 없다고 봐요. 저의 임상을 보셨죠? 네. 네. 보셨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믿어 의심치 않는 페이스 갈바닉 스파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2001년도부터 이렇게 진화를 했고요. 히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탄생이 됐고요. 이 원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자가 전류를 이용하는 거고요. 노폐물을 빼주고 영양 성분은 넣어주는 원리가 요 조그만한 갈바닉 스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갈바닉 스파라고 하면 스파를 한 것처럼 효과가 확실하게 나오는 정말 움직이는 스파. 근데 조금해서 갖고 다닐 수도 있는 스파이기도 합니다. 또 노폐물을 흡착하고 영양 성분을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 타 회사 분명히 있을까요? 단언컨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어요. 피부과에서. 갈바닉 전류를 이용하는 것도 봤고요. 이렇게 봉대 잡고 누워있으면 관리해주는 거 다 체험해봤고요. 해봤는데 그 순간 그 다음날까지는 좋은데 2, 3일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각질이 벗겨낸데 다시 각질이 더 두껍게 올라가고 피부는 민감해지면서 각질은 더 많이 일어나고 속건성은 더 악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더 민감해지는 속 안에 엘라스틴 콜레스틴 차지도 않는 그게 저희 회사만의 노하우와 특허된 성분으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 개선이 되겠죠. 오늘 페이스 갈바닉을 쓸 건데요. 요거는 흰색 젤은 노폐물 제거, 영양 성분 넣어주는 거. 지루하시죠? 지금 몇 분 됐죠? 빨리빨리 합시다. 자, 갈바닉. 제가 모델분 하시는 사이에 목 림프를 풀어드릴 건데요. 강사님, 그 병원에서 아까 봉 잡고 이렇게 네, 갈바닉. 갈바닉이에요? 네, 갈바닉이에요. 갈바닉인데 네. 이 속 근육까지는 잡아주지는 못하네요. 그 하루 정도는 전류가 흐르는 것도 느껴져요. 안 받아보셨어요, 혹시? 그 봉대를 잡으면 전류가 흐르는 것도 느껴져요. 저희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순간에는 되게 부드럽긴 한데 개선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왜 쓰냐면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피부 진정과 설명을 해주거든요. 피부 진정, 개선, 수분 보습을 위해서 한다라고 피부 관리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도 않고 보습이 되지도 않는 거죠. 젤 하시면 돼요. 혹시 젤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젤? 바디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손으로 발라서 그거 제가 오늘 모델분 V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셀프와 함께 오늘은 짝짝으로 가는 날인가 봐요. 갈바닉과 함께 사용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림프를 풀어드릴 거거든요. V라인을 위해서. 림프를 풀면 붓기도 완화가 되고요.
내가 그래서 오늘 왔는데 여기 그때 흰머리를 다 뽑아갖고 여기가 이렇게 안 났어요. 여태번이 뭐야? 날 때마다 뽑아놨어요. 그다음부터 여기가 맨질맨질해진 거야. 털이 안 나. 그래서 흰머리도 뽑으면 안 된다. 이거 낫겠어. 이거 까면 얘가 맨질맨질. 아는 맛이 무서운가. 저 갈바지 하고 있으면 갑자기 모가지가 없어. 갈바지랑 모가지가 아파. 예전에는 누가 해주면 좋아하는데 지금은 해주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 누워서 강아지 때 맹시 잡거리는 자연스러워 오면 안 돼. 그러니까 갈바지 바구니가 되게 중요한 거. 화장품 딱 바구니면 관리하시면 바구니 두고 혼자 딱 앉아. 컵한 여섯 다 해. 저는 실제로는 우리 강아지 들여가지고 잘 먹기 싫겠지. 내려 와봐. 이렇게 얼굴 닦아주시고 파란색 젤 들어갈게요. 그런 없는데 여기 갈바지 해주고 집을 만지면 가끔 이렇게 뒤집어 놓고 얼굴 마사지 해주면 귀하고 아니 강아지 반쪽만 해놓고 지금 됐습니다. 냅주세요. 파란색 젤 들어갈게요. 파란색 젤. 근데 저거를 궁금한 신문에 나온 거예요. 내 피부에 딱 맞는 맞춤형 화장품이 나온다.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화되고 있고요. 제 피부에 딱 맞는 화장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오래전에 공포가 된 거라 벌써 진화가 됐겠죠? 이렇게 에이즈락 굴락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저희 부스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부스트는 기미 탄력, 피부 탄력, 모공, 톤업, 수분, 재생, 에이지락까지 들어가 있고 잡티를 없애고 홍조를 없앱니다. 화이트닝에 맞춰져 있고요. 눈가 주름은 물론 다크서클까지 완화시켜주는 제품이에요. 강사님 저게 기미랑 다크서클 없애려면 네. 1년을 써야 되나요? 아니요. 얼마큼 써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부스트를 쓴 지 사실은 한 2,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게 다른 루미스파나 이런 거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 제 회원 중에 한 분이 빨간 점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 때문에 저도 이거를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이제는 안 쓰면 피부가 쫀쫀해지지도 않고, 내 피부에 따라서 그게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 고객님은 요거 한 병 다 쓰는 사이에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 달 조금 지나서 2달 안에 없어진 거거든요. 정말 빨간 점이 여기 탁 정확하게 보이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 체질마다 틀린 것 같아요. 잡티 별로 없으시잖아요. 아니요, 갑자기 저거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올라왔어요. 올라와요, 처음에는. 원래 안 쓸 때는 안 올라가는데 잡티라는 게 없었는데 저거를 쓰니까 이게 하나가 여기 세지 또 하나가 생긴 거예요. 두 개가. 근데 이거 언제쯤 없었을까? 아니요, 이게 밑에 있는 게 색소가 위로 올라와서 뿌리가 뽑아서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여기 검버섯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없는 줄 알았는데 저거를 쓰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게 검버섯이 여기 왜 생기기 시작을 하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색소 침착일까요? 기밀일까요? 뭘까요? 기미, 색소 침착 다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일자로 이름 검버섯 안 생긴 게 다행인 줄 아셔야 돼요. 거네요. 일자로 생긴 거 보네요. 여기가 일자로 이거 하나 생기니까 좋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를 닦아서. 그냥 이전하러 받았어요. 아니야, 지금 하고 계셔요? 보세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 부스트까지 딱 보여드리고 모델을 한번 볼게요.
살짝만 했어요. 살짝. 네. 잘 닦으셨나요? 네. 더 깨끗이 안 닦아도 될까요? 네. 개운하신가요? 네. 네. 찝찝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부스트. 네, 부스트는 제가 쓰던 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얘가 조금 색깔이 올려주세요. 부스트는 이렇게 올려서 자, 두 방울. 부스트는 제가 해드릴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스스로 잘 하십니다. 부스트. 모델이 너무 좋다. 스스로 하는 모델. 숙련된 모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글로벌 넘버원. 넘버원이래요. 일단 1등은 좋은 거고요. 늘 1등을 다들 갈망하시잖아요. 네. 저희 제품 1등이에요. 어디 가서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긍심도 가져야 되고요. 늘 1등이라서 남들한테 1등 했다라고만 알려줘도 효과가 나오는 제품이에요. 1등 했다는 거에 대해서 1등은 1등인데 어디 가서도 뒤처지지 않고 부끄럽게 하지 않는 회사이고 부끄럽게 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루미스파 아이어 쉐어하세요. 하나 팔면 5만원 준대요. 아주 간단합니다. 10개 팔면 얼마 줄까요? 50만원 줘요. 20대 팔면 100만원 줍니다. 저는 20대까지 아니어도 가정주부가 10대만 팔아도 그래도 내가 먹는 건강식품과 화장품은 공짜로 쓸 수 있는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뉴스킨 거 파마네스 너무 비싸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말씀드리거든요. 뭐하러 돈 주고 사서 쓰세요. 그거 벌면서 공짜로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먹는 거, 내 가족이 먹는 거를 내 돈 내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 뉴스킨에서 받아서 그 제품 공짜로 쓰시면 돼요. 전달만 하면 공짜로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전달하고 공짜로 쓰실 거죠? 저도 공짜로 쓰고 있거든요. 다 되셨나요? 네. 하나 팁은 저는 요거를 저기 뭐지? 이게 뭐지? 부스트? 네, 부스트를 쓰고 미스트 뿌리셨죠? 네. 저는 뿌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얘를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계속 위로 이렇게 올려 붙여요. 이렇게 올려 붙이고요. 제가 오늘 서비스를 해드릴 거는 요 아이. 귀엽죠? 딱 제가 한 5분 정도 더 쓰는데요. 한쪽으로 이거 가는 건가? 누구 소용인지 알겠어요. 오늘 저희 모델을 밖에서 개망을 시켜야지. 우리 사실은 여기 컨벤션 가서 본사에서 저거를 한 바퀴 돌려갖고 하나의 기능으로 가는 거는 지금 저것만 써. 그래도 좋아 이거 첫째. 쫙. 쫙.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모델분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